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새엄마는 밤이면 나를 극진히 대접해주고 있어요.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해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에요. 맞아요. 저는 예쁜 새엄마와 애인같이 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기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새엄마에 대한 제 마음을 정확히 깨닫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도 했고요. 그래도 우리는 정말로 서로 아끼고 있고 참 애틋한 사이랍니다. 저를 비난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제 이야기 솔직하게 다 털어놓아 볼게요. 아빠가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도 수년이 지났네요. 그 일이 있었던 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의 일이었어요. 평소와 다르지 않게 학교에서 수업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학기 초라 사실 공부보다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느라 바쁘게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죠. 갑자기 엄마에게 전화가 왔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받아봤어요. 원래 제가 학교에 가 있을 때면 전화를 잘하지는 않았거든요. 전화기 너머의 엄마 목소리는 엄청 떨리고 있었고요. 어렵게 말을 이어가는 엄마의 말을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있다는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제 귀를 의심해야 했죠.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었고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는 너무 절박했어요. 저는 황급히 택시를 잡아 타고 아빠가 있다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정말로 제 온몸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게 무언가로 머리를 맞은 그런 느낌이었죠. 병원으로 가는 동안 제발 큰일이 아니기를 바랐어요.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최악의 상황은 아니기를 빌고 또 빌었죠. 그런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의 표정을 보고 제 심장은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엄마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요.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잡으면서 울먹이셨죠. 아빠는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세상을 뜨셨더라고요. 사실 사고 상황이 너무 좋지가 않아서 병원에서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빠는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없이 저랑 엄마를 떠나버리고 말았죠.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던 아빠는 그날 아침에도 엄청 기분 좋게 출근을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걱정이라고는 했지만 아빠는 좋은 공사를 계약했다면서 즐거워하셨거든요. 그렇게 그날도 건설 현장에 들러서 여기저기를 둘러보기도 하시고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무너진 구조물에 휘말려서 사고가 나게 되었고요. 급히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을 하기는 했지만 상태가 너무 심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하필 아빠가 그날 그 시간에 거기에 계셨던 걸까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엄마랑 저는 반쯤 정신이 나간 채로 장례를 준비해야 했고요.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던 엄마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음식을 입에 대지도 않아서 몇 번씩 정신을 잃기도 했어요. 친척분들이 와서 위로를 해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겨우겨우 장례를 마무리하기는 했죠. 아빠가 없는 집안 분위기는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저는 며칠 학교를 빠지고 엄마를 챙겨야만 했죠. 슬픔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엄마를 보면서 저는 엄마까지 잘못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간사하긴 했지만 엄마가 나를 떠나버리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도 했죠. 엄마는 제 친엄마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친엄마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생모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빠랑 이혼하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했어요. 엄마가 없으니 아빠랑 친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죠. 아빠는 그 당시에도 사업 때문에 바쁘셨으니까요. 제 어린 시절 기억은 친할머니와 함께한 순간들이 많아요. 할머니는 엄마의 빈자리를 잘 채워주셨죠. 제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시기도 했고 늘 집에 가면 할머니가 저를 반겨주셨거든요.
그만큼 제 어린 시절 기억은 할머니에 관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할머니도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요. 친척들은 아빠에게 어린 저를 혼자 키울 수 있겠냐면서 재혼하기를 권했던 것 같아요. 아빠도 어린 저를 혼자 두기가 뭐했는지 주변 어른들의 그런 권유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죠. 어느 저녁날인가 아빠랑 단둘이 집에 있던 날 아빠는 저에게 재혼해도 괜찮겠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어린 제가 뭘 알기나 했을까요? 저는 아빠가 재혼하면 나에게도 엄마가 생기는 거냐고 철없는 질문을 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몇 달 정도 집에 도우미 아줌마가 와서 아빠가 없는 시간에는 저를 봐주곤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아빠가 좋은 여자분을 소개받아서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재혼을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아빠는 어느 날 저녁인가 인사시켜준다면서 새엄마를 집에 데리고 왔죠. 새엄마는 갸름한 얼굴에 어린 제가 봐도 예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0대 중반이었던 새엄마는 다정해 보였고 친절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새엄마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죠. 친엄마가 있었다고 해도 새엄마보다 예쁠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저는 새엄마 곁에서 5만 가지 것들을 물어보면서 제잘거렸고요. 새엄마는 그런 제가 귀여운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제 질문에 답을 해줬어요. 늘 엄마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저는 새엄마가 돌아가기 전에 아빠랑 결혼하면 내 엄마가 되어주는 거냐고 물어보기도 했고요. 그 말에 새엄마는 그렇다고 답해주면서 저랑 눈을 맞춰주었죠. 그렇게 저에게 엄마가 생기게 되었어요. 새엄마는 학습지 방문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더 클 때까지 한동안은 집에서 살림만 하기로 했었나 봐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기다려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늘어놓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숙제를 하면서 모르는 걸 물어보기도 했었죠. 친절하고 꼼꼼하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엄마가 너무 좋았고요. 엄마 곁에 가면 풍기는 은은한 화장품 냄새도 제 마음을 흔들곤 했어요. 아빠랑 결혼하기 전에 새엄마는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새엄마는 지난 이야기를 저에게 직접 해주지는 않았어요. 그냥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나간 일은 과거일 뿐이니 저랑 지내는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할 뿐이었죠. 아빠가 있을 때 졸라서 물어보기는 했는데요. 새엄마도 아빠를 만나기 전에 결혼을 한 번 했다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만 해줄 뿐이었어요. 그럼 새엄마에게도 아들이나 딸이 있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아빠는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새엄마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그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되었던 거죠. 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새엄마에게 다른 자녀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안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새엄마가 나를 낳아준 건 아니지만 온전한 나만의 엄마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나 봐요. 아빠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저에게 동생을 보고 싶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었죠.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도 조금씩 철이 들고 어른스러워져 갔어요. 머리가 커지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어려워지면서 엄마에게 숙제를 물어보는 일은 줄어들었는데요. 그래도 저는 새엄마와의 사이가 아주 각별한 편이었어요. 엄마를 위해서 집안일을 도울 때도 많았고요. 사업 때문에 아빠가 집을 자주 비울 때면 엄마의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했었죠. 친엄마가 있었다고 해도 우리처럼 가까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새엄마는 아빠보다 더 기뻐해주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모든 게 완벽했고 행복하다고 느꼈는데 아빠가 갑자기 그렇게 잘못되어 버리신 거죠.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요.
아빠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멍하니 집에만 있지 말고 힘들어도 학교에 가서 다시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하늘에 있는 아빠도 자랑스러워 할 거라면서요.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학교를 안 다닐 건 아니었으니까요. 엄마 말대로 저는 학교로 돌아가서 나름 열심히 지내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가끔 아빠가 안 계시다는 사실을 잊기도 했었죠. 물론 한동안은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기도 했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지내보려고 했죠. 엄마와의 사이는 여전히 각별하고 좋았어요. 아빠가 떠났어도 엄마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언젠가는 그 말을 엄마에게 해주고 싶기는 했는데 다만 그 말을 입 밖으로 표현하지는 못했었죠.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흐르게 되었고요. 산 사람은 사라진다고 아빠가 기억에서 잊혀지는 건 아니었지만 슬픔은 조금씩 견딜만해지고 있었죠. 그렇게 시험도 치르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친구들도 꽤 사귀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집에 늦게 들어가는 날도 많아졌어요. 대학생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시고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집에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그날도 친구들하고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지고는 자정이 넘어서 집에 들어가게 된 날이었는데요. 보통 그 시간이면 주무시고 있을 엄마가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계시는 거예요. 술도 약해서 자주 드시지도 않는 분이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엄마 곁에 가서 앉았죠. 왜 혼자서 술을 드시고 있는 거냐고 물었더니 엄마는 그냥 혼자 있는 밤이면 아빠 생각도 나고 그런다면서 말끝을 흐렸어요. 그때 저는 괜찮은 줄만 알았던 엄마가 얼마나 외로워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죠. 저야 학교에서 수업 듣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슬픔을 이겨냈지만 엄마는 아니었나 봐요. 오죽하면 술도 못 드시는 분이 혼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까 싶어 엄마가 너무 가여운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엄마 손을 꼭 잡고 말을 했어요. 힘든 걸 버텨보겠다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너무 제 생각만 한 것 같다고 말이에요. 앞으로는 조금 일찍 들어와서 엄마랑 시간을 더 보내겠다고 했죠.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괜찮다고 말을 해주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엄마의 술친구가 되어주기도 했고요. 취해서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엄마를 부축해 안방 침대로 모셔다 드렸죠. 힘없이 축 늘어진 엄마는 참 가녀리다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소주를 한 병도 안 드신 것 같은데 금세 잠이 들어버린 엄마를 옆에서 잠시 바라보게 되었어요. 아직도 젊은 엄마는 참 고와 보였어요. 10여 년 전 처음 봤을 때와 다를 게 없는 곱고 예쁜 모습이었죠. 저랑은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니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새엄마가 괜히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이런 슬픔을 겪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언제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재가를 한다고 하면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날 그렇게 한참 엄마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도 꽤나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에 제 감정이 어떤 건지 저도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고마움은 물론이고 죄송스런 마음도 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요. 문득 내 인생에서 엄마만큼 좋아했던 여자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대학 다니면서 소개팅, 미팅을 안 해본 건 아니었는데요. 그 어떤 여자를 만나봐도 엄마만큼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었다는 걸 그때 깨달아 버렸죠. 그때 엄마에 대한 제 마음을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새엄마가 저에게는 가족 이상의 존재라는 걸 말이에요. 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곁에 있다 보니 제 감정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뿐이었죠. 새엄마로도 여자로도 저는 엄마를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엄마를 더 챙기기로 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당장 뚝 끄는 건 아니었지만 술 먹고 늦게 들어가는 날이 이틀이 넘어가지는 않게 하려고 애를 썼죠. 그렇게 학교를 마치면 집으로 달려와서 엄마랑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같이 저녁을 먹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요. 엄마 손을 붙잡고 동네 산책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엄마는 조용한 밤거리를 걷는 걸 참 좋아했어요. 같이 산책을 할 때면 엄마의 표정이 유독 밝았거든요. 저랑 같이 산책하는 게 그렇게 좋으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엄마는 하루 중 가장 좋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답을 해주기도 했어요.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유일한 여자니까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저는 너스레를 떨기도 했는데요. 엄마는 그런 제 말이 싫지 않은지 제 손을 더 꼭 쥐곤 했죠. 그렇게 걸으면서 눈을 마주치면 새엄마가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제가 빤히 쳐다볼 때면 뭘 그렇게 오래 쳐다보냐면서 핀잔을 주기도 했는데요.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렇다고 넉살을 떨 때면 엄마는 뺨이 발그레해지기도 했어요. 엄마도 예쁘다는 말, 매력적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여자였던 거죠. 저의 그런 노력이 전해졌나 봐요. 차츰 엄마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어요. 그런데 대학생이니 피해갈 수 없는 기간이 있잖아요. 바로 시험 기간이요. 엄마랑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기는 한데 기말고사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어요. 나중에 취업할 생각을 하면 학점 관리는 필수잖아요. 집에 있으면 엄마랑 꽁냥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가 없으니 시험 직전 2주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했죠. 엄마는 아쉬워하면서도 공부 열심히 하라고 제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저는 알겠다면서 엄마를 꼭 안아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때 알게 모르게 야릇한 기분이 들면서 몸에 살짝 반응이 오는 것 같아서 저는 화들짝 놀라기도 했어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면서 다녀오겠다고 하고 집을 나서고 말았죠. 그렇게 2주간 밀린 공부를 하고 시험 대비를 한다고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었고요. 선배들에게 족보도 구하고 해서 어찌저찌 기말 시험도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죠. 지겹기만 하던 시험이 끝나서 날아갈 것처럼 홀가분한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친구들은 다 같이 맥주라도 한잔 하러 가자고 모이기는 했는데요. 저는 집에 혼자 있을 엄마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에게 카톡을 보내봤죠. 시험이 드디어 끝났다고요. 엄마는 제 연락을 기다린 건지 바로 답장을 해왔어요. 시험은 잘 본 거냐고 물어보길래 괜찮게 본 것 같다고 답을 보냈어요. 그렇게 카톡을 주고받다 보니 집에 빨리 가서 엄마랑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의 2주 가까이 공부하다가 늦게 들어가느라 엄마랑 대화도 잘 나누지 못한 지가 꽤 되었으니까요. 친구들에게 술은 다음에 하자고 말을 하고 저는 집으로 향했어요. 엄마에게는 시험이 끝났으니 같이 저녁도 먹고 오랜만에 이야기도 나누고 싶다고 연락을 했는데요. 활짝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엄마는 제가 좋아하는 치킨을 시켜놓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곧장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제 취향을 훤히 알고 있는 엄마는 제가 좋아하는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을 시켜놓았더라고요. 치킨도 좀 전에 도착했다면서 얼른 와서 먹으라고 손짓하는 엄마가 너무 예뻐 보였어요. 그날따라 엄마는 단정하면서도 참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요. 대학에 다니면서 풋풋한 제 또래 친구들을 많이 보기는 했지만 새엄마처럼 제 눈에 예뻐 보이는 사람은 없었어요. 엄마는 오랜만에 먹는 치킨인데 맥주도 같이 하겠냐고 물어봤고요. 저는 대환영이라면서 맥주가 없으면 편의점에 금세 다녀오겠다고 했는데요. 엄마는 얼마 전에 장을 볼 때 사온 게 있다면서 냉장고에서 맥주캔을 꺼내왔어요. 그렇게 우리는 마주 앉아서 치킨에 맥주를 함께 하게 되었죠.
공부하느라 고생했다면서 저보고 닭다리를 2개 다 먹으라고 하는 엄마에게 저는 기어코 1개를 양보했어요. 예쁜 엄마가 닭다리를 먹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저는 떼를 쓰듯이 권했죠. 작은 입으로 오물조물 먹는 엄마의 모습은 세상 그 어떤 여자보다 제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고 있었죠. 그렇게 우리는 시험 이야기도 하고 주말에 어디 가까운데 놀러 가지 않겠냐는 등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맥주를 마시게 되었어요. 술이 약한 엄마는 2캔 정도 마시고는 얼굴이 발그레해지기도 했죠. 치킨도 맥주도 고운 새엄마까지 모든 게 너무 만족스러운 밤이었어요. 금세 치킨을 다 해치워버리고 우리는 소파에 기대 앉아서 맥주를 홀짝였어요. 취기가 올라서 그랬는지 새엄마는 제 어깨에 살며시 기대왔고요. 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엄마의 어깨를 살포시 보듬어 안아주었죠. 엄마 머리에서 풍기는 은은한 샴푸 냄새가 제 마음을 마구 흔들고 있었어요. 그냥 그날은 많이 취하고 싶은 날이었어요. 취한다면서 엄마는 맥주캔을 내려놓았지만 저는 혼자서 2캔 정도를 더 비우고 말았고요. 술 기운을 빌려서 사실 엄마를 진심으로 너무 좋아한다고 고백을 해버리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눈동자를 한참 응시하게 되었고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손을 잡고는 안방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날 그렇게 우리는 결국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네요. 모든 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새엄마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에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기분이 들기도 했었죠. 한 번의 격렬한 사랑이 끝났을 때 엄마는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기는 했는데요. 너무 좋고 감격스러워서 그런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기도 했어요. 그런 새엄마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결국 한 번 더 저는 새엄마와 좋은 시간을 보내버리고 말았네요. 2번째는 더 오래 지속되었고 우리는 연인처럼 더 다정해져 있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저는 새엄마와 아침을 같이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새엄마는 잠든 모습도 정말 사랑스러워 보였죠. 뒤척이는 제 인기척에 새엄마도 잠에서 깨게 되었고요. 술이 깨버린 상태로 마주하게 된 서로가 살짝 낯설기도 했어요. 그래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미 선을 다 넘어버리게 되었잖아요. 부스스한 머리칼로 깨어난 새엄마가 너무 좋아서 저는 또 발동이 걸려버리고 말았죠. 한참 때인 저는 이미 체력이 다 회복된 상태였으니까요. 새엄마는 못 말린다면서 제 팔을 살짝 꼬집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아침부터 달려드는 저를 받아주고 말았죠. 그렇게 그날부터 저는 새엄마와 한 방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금세 익숙해지더라고요. 밤이면 자연스레 새엄마는 제 품에 안겨오곤 했고요. 어떤 날은 거의 날밤을 지새우다시피 우리는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새엄마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멋진 남자인 줄 몰랐다면서 저를 정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주곤 해요. 사랑에 빠져버린 여자의 눈빛이란 걸 저는 직감할 수 있었죠. 그런 새엄마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저는 더 노력을 하기도 해요. 새엄마가 가버리는 모습을 보면 저도 너무 행복하니까요. 그렇게 새엄마랑 연인처럼 행복하게 잘 지내다 보니 모든 게 즐겁더라고요. 중간에 군대도 다녀왔고 졸업하고 괜찮은 회사에 취업도 하게 되었고요. 언젠가부터 새엄마도 더 이상 우울한 과부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얼굴에는 생기가 가득했고 혈색도 좋아진 모습이었죠. 저는 농담 삼아 엄마가 너무 예뻐져서 동네 남자들이 수작 부리는 거 아닌지 걱정이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럴 때면 엄마는 이제 자기에게 남자는 저뿐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제 뺨을 꼬집으면서 받아치곤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장가를 가더라도 지금처럼 받아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제가 결혼하는 걸 보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새엄마는 그렇다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부부처럼 함께 지내는 게 좋기는 하지만 평생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냐면서요. 평소에는 좋은 아들로 밤에는 연인처럼 다정하게 대해주는 걸로 엄마는 만족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때가 되면 좋은 짝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도 보여달라고 하셨는데요. 새엄마의 말투며 눈빛에서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알겠다고 말을 하고 저는 엄마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의 바람대로 저도 언젠가는 가정을 꾸리게 되겠지만 그래도 엄마를 놓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에요. 밤이면 저를 보채우는 새엄마도 저 없이는 못 살아갈 사람이 되어버렸고 말이에요. 남들은 이런 저희를 욕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사실 언제일지 모를 결혼도 최대한 미루고 싶은 마음이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